시장 파생상품 거래 급증, 모멘텀 지표가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긍정 전환. 비트코인이 연말 전에 정말로 10만 달러에 도달할까? 비트코인 상승세 속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보안 사건 빈발. 해커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가? 11억 달러로 비리즈를 흡수, 코인베이스와 협력하여 암호화 지불 통합. 스트라이프가 다시 등장. You should get public or get our money back. 연방준비은행이 혜택 챙기기 큰 카드를 꺼내들고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 계획을 준비 중임. 일본의 암호 세금 감면 전쟁이 시작되며 웹3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장워.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자. 10월 22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과 자본이 융합된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MFT가 후원하는 비트코인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9,367.12 달러의 고점에 도달한 후 어젯밤 조정에 들어갔고 한때 66만 5천 달러 근처로 하락했습니다. 폭주열도는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었고 지난 24시간 동안 전 네트워크에서 폭주는 2억 1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롱 포지션의 폭주는 1억 7,2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우리는 조정으로 인한 연쇄, 폭주 리스크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글라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의 UTXO는 6만 7천 달러 근처에서 실현 가격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66990달러와 662564달러는 비교적 많은 칩이 있는 지지 위치로 가격이 다시 이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모멘텀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로 트레이더가 시장의 트렌드 강도와 가능성 있는 반전 포인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 가격이 며칠 전의 가격보다 높다면 모멘텀 지표는 양수로 나타나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음수라면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모멘텀 지표는 주간 차트에서 양수로 전환되어 시장이 점차 강세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큰 방향성으로는 매수 우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 지표가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된 시점은 1월경이었고 그 후 시장은 주 상승패 접어들어 비트코인을 새로운 고점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은 9월 초 5만 3천 달러 이하로 하락한 이후 약 30% 상승했으며 12월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호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인 ITF와 옵션 등은 항상 시장의 열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은 2주 증가했으며 3월의 정점에서 7,012억 달러에 달했고 이후 몇 개월간 500억 달러 전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가총액은 650억 달러에 가까워졌으며 블랙록의 IBAT는 특히 좋은 성과를 내어 지난주에 11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모집하며 3월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연간 자금 유입 랭킹에서 상위 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성숙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동시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가상화폐의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계에서 돈과 가장 가까운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시너 주소가 도난당한 후 해커가 잠시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근 또다시 해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호 결제 회사 트라나크는 어제 공격을 받아 1% 이상의 사용자 정보가 도난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로스체인 대출 프로토콜 레이디언트 캐피탈도 다중 서명 지갑이 해킹당해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두 개의 주요 퍼블릭 체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3건의 사건이 발생해 총 손실이 1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해커를 불러온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함께 살펴봅시다. 트란사큰 암호 결제 제공업체로 사용자가 KYC를 완료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트란사큰 공격을 받아 1.14%의 사용자의 기본 신원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회사는 즉시 사이버 보안 회사를 고용하여 추적하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유출은 이름 등 기본 정보에만 관련되었고 카드 정보, 이메일, 비밀번호 등의 민감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I mean, on the margins, they will be impacted by what's happening with the prices, but by and large, these are organizations that are set up, they're running like businesses, they're hacking all the time, and whether or not they find a vulnerability in your smart contract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price. 트란삭 외에도 크로스체인 대출 프로토콜 레디언트 캐피탈도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커는 삼지창 다중서명의 취약점을 이용해 새로운 계약을 제어하고 사용자 지갑의 송금을 조작했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아비트룸과 BNB 체인 두 개의 주요 퍼블릭 체인에 영향을 미쳐 손실이 5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니 정말 오싹합니다. 우리 시청자 중에 피해를 입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프로토콜 모두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공격 원인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우선 트란사크의 사건은 해커가 복잡한 피싱 공격을 통해 한 직원의 노트북을 해킹하여 제3자 KYC 공급자의 시스템에 로그인한 것이 원인입니다. 레디언 캐피탈의 경우 퍼즐랜드 연구에 따르면 내부자가 아니라면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장비를 해킹해 다중서명 비밀번호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전형적인 피싱 공격으로 수법은 단순하지만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보안 사건을 되돌아보면 이전의 시너지갑 도난 사건도 피싱 공격에 의한 것으로 이 공격은 쉽지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불마켓 복귀는 자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엿보는 이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계에 작은 일은 없으며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결제 거대 기업 스트라이프는 2018년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 이후 점차 암호화 시장에서 철수하였고 6년 안에 침묵을 깨고 올해 돌아오기로 발표했습니다. 4월 말에는 암호 결제를 다시 지원하고 10월 10일에는 안정화폐 USDC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150개 이상의 국가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등의 퍼블릭 체인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암호화계는 이번 인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역사상 최대의 인수 사례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테크크런치 창립자 마이클 아링턴은 최근 스트라이프가 11억 달러의 안정화폐 플랫폼 비리즈를 인수했다고 트위터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스트라이프의 최대 인수이자 암호산업 역사상 최대 거래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이전에 코인베이스와 협력하여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베이스 체인 USDC를 통합하여 국경 간 송금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사용자들은 스트라이프를 통해 법정 화폐를 더 빨리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으며 코인베이스 지갑은 스트라이프의 법정 화폐 교환 포인트를 도입하여 신용카드와 애플페이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o when you get some professional investors, and many of them are among the leading venture capital firms in the United States, like Sequoia, for example, at some point venture capitalists say, well, this is a great product. You're doing a great job. We'll give you more money, but we would like to actually get our money back at some point. You don't get any pressure from them saying after 10 years or so, you should get public or get our money back. 스트라이프의 이번 암호 결제 시장 복귀는 2018년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 이후에 중대한 복귀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높은 거래 수수료로 인해 스트라이프는 4년의 지원 끝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비리즈는 기업가 여와 전 코인베이스 직원 잭 에이브람스가 설립하여 기업 안정화폐 결제 도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잭 에이브람스는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스트라이프가 USD가 아닌 USDC를 지원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USDC의 규정 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뭔가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연방준비은행의 비트코인 중세금 부과, 재정의 구세주인가 아니면 자충수인가? 일본 대선의 새로운 초점, 국민민주당이 암호화 세금 감면으로 펜을 흡수할 수 있을까?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직접 금지하여 재정 적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채 총액은 35.7조 달러에 이르며 연간 적자는 약 1억 8천억 달러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고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적자 감소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탈리아의 털어먹기 전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넥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연방준비은행이 유럽중앙은행의 비트코인 공격에 가담하며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 국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고위 자문인 위르겐 샤프도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메사리의 창립자 댄 메가들은 연방준비은행의 1996년 논문에서 통화를 공급이 고정되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물체로 정의하고 비트코인이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would say if you really are a Bitcoin believer, then the only thing you ought to be doing is buying as much Bitcoin as possible, and you ought to find a bank that will loan you money against your Bitcoin at the best, most favorable terms. And your plan ought to be, I'm never going to pay a capital gains tax the rest of my life. And to the extent that I can construct an asset-rich portfolio of a lot of Bitcoin, then I can just live off of borrowing the Bitcoin and I'll never pay income tax the rest of my life. 네, 맞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세금에 대한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비트코인 양도소득세는 최대 45%에 이르고 주식은 최대 2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는 메타플래넷과 같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을 오히려 인기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비트코인의 자본이득세를 42%로 인상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세금이 40% 이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메타플래넷과 같은 기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로 돌아오면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의 중세금을 설정하되 직접 금지하지 않을 경우 세제 비교를 통해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주가가 다시 상승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을 더 높일 뿐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비트코인의 수익을 합법적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내면 국가는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너도 래퍼, 그도 래퍼.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웹3의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일본도 유사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선이 진행 중이며 저10회 일본 중의원 선거는 10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이고 후보자는 1,3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당이 많고 당내 파벌 대부분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선거 정세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국민민주당의 리더인 타마키 유이치로는 당선되기 위해 아모세에 유리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10월 20일 타마키는 아모 소득세율을 20%로 인하하고 향후 다른 금융소득에 대한 감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을 웹3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은 여전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민민주당이 중의원에서 단 7석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모 참여자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8월 30일 일본 금융서비스국은 2025 회계연도의 세법 개혁 계획을 발표하며 암호자산 세금 인하를 포함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수익은 잡소득으로 15%에서 55%의 세율이 부과되며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4천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암호세는 최대 55%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거래소득의 최고 세율은 20%입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암호자산은 매각하지 않아도 30%의 통일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지 언론 매일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이 일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지만 의석수는 7에서 20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민주당의 리더만 암호화폐에 가까운 자세로 당선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당국도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당국은 모네로 거래를 추적 분석하여 사기 혐의를 받는 18명의 범죄 집단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약 1억 엔 6, 7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법 집행기관이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모네로 거래를 사용한 첫 번째 사례로 보입니다. 이 범죄 집단 및 용의자인 고바야시 유타 코바야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암호화폐 모네로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컴퓨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산업이 서서히 성숙해가고 있지만 암호 네트워크 사기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보고된 해킹 및 취약점 공격은 780억 원에 달하며 도난 금액은 거의 190억 달러에 이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크립트의 보도에 따르면 리플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크리스 라스는 월요일에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000만 XRP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라이프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패트릭 콜리스는 월요일에 X 게시물에서 이 결제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스타트업 비리즈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이 생태계 대출 프로젝트 수이랜드는 12월에 그들의 네이티브 토큰 SND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큰 경제학 출시일 및 출시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니셋 월렛은 밀점 5.0 버전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이제 CAT10을 완전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유니.sat 월렛 내에서 KT20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트론의 창립자이자 ATX 글로벌 자문위원회 위원인 저스틴 선은 SNS에 글을 올리며 트론 맨디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